여러분, 혹시 서울보다 더 서울 같은 도시가 해외에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건축, 음식, 한글, 자동차까지. 이 모든 걸 진심으로 좋아하고 직접 생활에 받아들인 나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선 한국어를 알면 훨씬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심지어 한글 간판과 한국 브랜드가 도시에 가득한 풍경도 볼 수 있죠. 저는 도시 설계 전문가로서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서울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의 거리 풍경,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일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은 저 데이비드 한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몽골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도시설계 전문가 데이비드 한입니다. 최근 몽골의 도시계획 프로젝트 협력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들이 한국어로 간판을 달고 있더군요. 기사님, 여기 몽골 맞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 몽골이에요. 요즘엔 울란바토르가 좀 많이 변했죠. 더 시내로 들어올수록 한국 브랜드들이 늘어났습니다. 익숙한 치킨 프랜차이즈와 화장품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마치 서울의 어느 거리를 걷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그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안녕하세요, 투숙 예약하셨나요? 순간 이곳이 서울인지 울란바토르인지 헷갈렸습니다. 제가 한국계라는 걸 알고 한국어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나온 거였죠. 체크인을 하면서 프론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고 드라마 보면서 계속 연습했어요. 요즘 한국 손님들이 많아서 한국어는 필수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한국어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몽골어, 영어와 함께 한국어가 세 번째 언어로 안내되고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엔 더 많은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분명 이곳은 몽골인데 왜 이렇게 서울 같은 느낌이 들까요? 제가 상상했던 몽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직원이 추천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고 또 한 번 놀랐죠. 몽골어와 함께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같은 메뉴들이 즐비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몽골 가족들이 김치를 곁들여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까지 자연스럽게 젓가락질을 하며 불고기를 먹더군요.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네, 특히 젊은 층에선 한국 음식 없으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김치를 직접 담그세요.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젊은이들은 한국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죠. 화장품 가게에선 한국 제품들이 메인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니었어요. 일상 깊숙이 스며든 문화의 변화였죠. 제가 미국에서 느끼는 한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몽골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서울일까요?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첫날의 충격은 제 여행 전체를 바꿔놓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본격적으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오니 안내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죠. 좋은 아침이에요. 어디 가실 건가요? 제가 시내 관광 계획을 말하자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마트 가시려면 이번 버스 타세요. 버스 정류장에도 한글 표시가 있어서 찾기 쉬울 거예요.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말 직원 말대로 버스 정류장엔 몽골어와 함께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이마트행, 국립대학교행 같은 표시들이 선명했죠. 편의점에 들어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삼각김밥, 김밥, 컵라면 코너가 따로 있었고
모든 제품에 한글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계산대 직원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응대했습니다. 불닭볶음면 사시는 거예요? 요즘 엄청 인기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죠. 한국어를 꼭 알아야 편의점 일할 수 있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알면 훨씬 유리해요. 한국 제품이 워낙 많아서요. 거리를 더 걸어가니 한국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김밥 천국, 떡볶이 집, 치킨 프랜차이즈까지. 메뉴판은 모두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오늘 회식 뭐 먹을까? 삼겹살 어때? 아니면 치맥? 저도 모르게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죠. 드라마 보면서 독학했어요. 요즘은 한국어 못하면 친구들이랑 대화도 힘들어요. 유행어나 재밌는 표현들이 다 한국어거든요. 오후엔 대형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영어 코너보다 컸어요. 한글 교재, 한국 소설, K-팝 가사집까지 다양했죠. 서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나요? 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선 한국어가 대세예요. 토픽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저녁 무렵 몽골 대학생 한 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죠. 한국어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취업에 유리해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한국어 하면 연봉도 더 높아요. 게다가 한국 문화가 너무 좋아서요. 그녀의 핸드폰 배경화면은 한국 아이돌이었고 플레이리스트엔 한국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간판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병원, 약국, 부동산, 심지어 정부기관 안내판에도 한글이 있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몽골에서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린 제2의 언어였죠. 한글을 모르면 불편할 정도로 도시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문화의 문이라고 하죠. 몽골이 한글이라는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은 건 한국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아닐까요? 울란바토르는 정말 한글을 읽을 줄 알면 훨씬 편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울란바토르 북쪽 외곽에 위치한 몽탄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도시 설계 전문가로서 꼭 봐야 할 곳이었죠. 택시 기사님도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몽탄 신도시 가시는군요. 거기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차가 신도시에 진입하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넓은 보행자 전용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었고 양옆엔 깔끔한 가로수들이 줄지어 있었죠. 마치 서울의 판교나 세종시를 보는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파트 단지들이었어요. 한국식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외관 디자인부터 단지 내 놀이터, 산책로까지 한국 신도시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단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주민 한 분이 산책 중이었는데 제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처음 오셨나요? 이 단지 정말 좋아요. 한국 설계사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들었어요. 그분의 안내로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무인 택배함, 분리수거 시설까지 한국 아파트의 특징들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죠.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편리한 시설들이요. 한국 아파트 시스템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상업지구로 이동하니 더 놀라웠습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된 거리엔 카페, 식당, 쇼핑몰이 이어져 있었어요. 횡단보도엔 음향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벤치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었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만들어져 있었고 넓은 광장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서울의 어느 신도시 카페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몽골 청년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기 진짜 살기 좋아. 차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밤에도 안전해. 맞아. 우리 부모님도 여기로 이사 오고 싶어 하셔. 저는 호기심이 생겨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가 그렇게 좋나요?
한 청년이 열정적으로 대답했죠. 당연하죠. 보세요. 도로도 깨끗하고 공원도 많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느껴져요. 울란바토르 구시가지랑은 완전 달라요. 오후에는 신도시 개발 관련 정부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몽탄 신도시는 한국의 도시 계획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어요. 신도시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했죠. 왜 한국 모델을 선택하셨나요? 한국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인 도시 개발을 이뤄낸 나라잖아요. 특히 사람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대중교통 중심 설계, 녹지 공간 확보. 이 모든 게 한국 신도시의 장점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몽골 실정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서 적용했죠. 저녁 무렵 신도시 중심가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실내 디자인부터 매장 배치까지 한국 쇼핑몰과 흡사했어요. 푸드코트엔 한국 음식점들이 즐비했고 몽골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한식을 즐기고 있었죠. 신도시를 떠나며 택시에서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가로등, 정비된 도로,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 이 모든 게 한국의 도시 계획 노하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도시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도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몽탄 신도시는 단순히 한국을 모방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도시 개발 철학과 기술을 배워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든 거였죠. 울란바토르 곳곳에서 본 한글 간판들보다 이 신도시가 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시는 그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하죠. 몽골이 선택한 미래는 한국형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우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넷째 날 저는 몽골의 주택시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했죠.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로 힐스테이트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이 현재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분양대마다 경쟁이 치열하죠. 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익숙한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전형적인 평면도였어요. 중개인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닥 난방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선 온돌이라고 부르죠? 이게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몽골 겨울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전통적인 난방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온돌은 집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제는 겨울에도 맨발로 다녀요. 실제로 모델하우스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중개인은 계속 설명했죠. 한국 아파트의 또 다른 장점은 단열이에요. 삼중창과 특수 단열재를 써서 난방비가 확 줄었어요. 예전 아파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나와요. 다음으로 하나포레나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입주민을 만날 수 있었어요. 30대 부부였는데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2년 전에 입주했는데 정말 만족해요. 특히 겨울에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죠.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애가 둘인데 온돌 덕분에 감기도 덜 걸려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거든요. 그들의 집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엔 바닥 온도 조절 패널이 있었고 각 방마다 개별 조절이 가능했죠. 주방엔 한국식 싱크대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아파트만의 수납 시스템도 정말 좋아요.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작은 평수도 넓게 쓸 수 있죠. 오후엔 현지 건설업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건설 기술에 대해 극찬했어요. 처음엔 한국식 아파트가 몽골에 맞을까 의구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표준이 됐죠. 특히 온돌 시스템은 몽골 주택의 게임 체인저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전엔 겨울마다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집도 춥고요. 그런데 한국식 아파트는 단열이 잘 되어 있어서 난방비도 아끼고 훨씬 따뜻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건설사 아파트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90%가 넘어요. 재구매 의향도 높고요. 이제 몽골 사람들은 아파트 하면 당연히 온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녁엔 전통시장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이곳 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눴죠. 우리도 한국식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요. 온돌 있는 집이 꿈이에요.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가 한국 아파트에 사는데 겨울에 가면 정말 천국이에요. 바닥이 뜨끈뜨끈해서 류머티즘도 덜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선 너무나 당연한 온돌이 이곳에선 혁신적인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주거 환경이 누군가에겐 꿈의 생활인 거죠. 한국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겨울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문화적 변화의 상징이었어요.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집. 그것은 몽골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저는 몽골의 식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울란바토르 최대 규모의 이마트를 방문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김치 냄새였어요. 식품 코너로 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라면이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김치 냉장고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식품이 이렇게 많이 팔리나요? 네, 특히 라면은 엄청나요. 불닭볶음면은 입고되자마자 동나요. 지난달엔 하루에 1000개 넘게 팔린 적도 있어요. 즉석식품 코너엔 삼각김밥과 김밥이 가득했습니다. 몽골 현지 업체에서 만든 제품들도 있었는데 포장지에 한글이 크게 적혀 있었죠. 몽골 사람들이 김밥을 직접 만들어 파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는 현지 업체들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맛도 꽤 괜찮아요. 냉동식품 코너에선 만두, 떡볶이, 떡, 핫도그 등이 인기였습니다. 한 주부가 장을 보고 있어서 말을 걸었죠. 한국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어요. 아이들이 좋아해서요. 특히 떡볶이랑 김밥은 없으면 안 돼요. 점심시간 몽골 가정집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40대 주부 바트채책 씨의 집이었죠. 부엌에 들어가니 김치통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직접 담그신 건가요? 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처음엔 실패했는데 이제는 꽤 잘 만들어요.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심지어 동치미까지 있었어요. 남편이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아이들도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고요. 점심 준비를 도우며 더 놀란 건 그녀의 요리 실력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솜씨가 제법이었죠. 한국 요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 며느리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요. 거기서 하나씩 배웠죠. 요즘은 몽골 친구들끼리도 한국 요리 레시피를 공유해요. 식사를 하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김치가 너무 매웠는데 이제는 없으면 허전해요. 고기 먹을 때도 김치가 있어야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큰아이는 제가 한국계라는 걸 알고 신이 났습니다. 아저씨, 진짜 한국 떡볶이는 어떤 맛이에요? 여기 떡볶이도 맛있는데 진짜는 더 맛있겠죠? 오후엔 대학가 근처 떡볶이 집을 찾았습니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이 많았어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떡볶이 집을 열게 된 계기가 뭔가요? 한국 드라마 보고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직접 배워왔죠. 지금은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메뉴판을 보니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 등 한국 분식점과 똑같았습니다. 맛도 꽤 훌륭했어요. 몽골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조금 변형했어요. 덜 맵게 하고 현지 재료도 섞어서 쓰고요. 그래도 기본은 한국 스타일을 지키려고 해요. 저녁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한국 제품이 넘쳐났죠. 특히 인스턴트 식품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말했어요. 하루에 라면만 수백 개 팔려요. 컵라면은 점심시간에 특히 잘 나가고요. 불닭볶음면은 아예 한 박스씩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편의점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몽골의 식탁은 이미 한국화되어 있었어요. 김치는 기본 반찬이 됐고 떡볶이는 국민 간식이 됐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자발적이라는 거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 음식을 배우고 만들고 즐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식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그 나라 문화의 가장 보수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몽골은 그 보수적인 영역까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보다 더 깊은 문화 교류가 있을까요? 여섯째 날, 저는 울란바토르의 교통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거리로 나서니 출근길 차량들이 붐비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나가는 차들을 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열의 7은 현대나 기아 차량이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역시 현대 소나타였죠.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몽골에는 한국 차가 정말 많네요. 당연하죠. 한국 차가 제일 믿을만해요. 특히 겨울에 강하고 고장도 잘 안 나요. 다른 나라 차는 어떤가요? 일본 차도 있긴 한데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요. 한국 차는 부품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정비소도 많아서 편해요. 시내 곳곳을 다니며 관찰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승용차는 소나타, 그랜저가 많았고 SUV는 투싼, 산타페가 주류였죠. 특히 눈에 띈 건 상업용 차량들이었습니다. 점심때 들른 식당 앞에 포터트럭이 와서 물건을 내렸습니다. 배달 기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포터트럭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제일 실용적이에요. 크기도 딱 좋고 연비도 괜찮고 무엇보다 튼튼해요. 몽골 도로는 험한 곳이 많은데 포터는 어디든 잘 가요. 수리는 어떤가요? 어디서든 고칠 수 있어요. 정비사들이 다 한국차 다루는 법을 알거든요. 부품도 금방 구할 수 있고요. 오후에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대기 중인 차량 대부분이 한국차였어요. 정비소 사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차 정비가 주 업무인가요? 네, 80%는 한국차예요. 현대, 기아 정비 기술이 없으면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들죠. 그는 정비소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부품들 다 한국차 부품이에요. 엔진 오일부터 브레이크 패드까지 한국차 부품은 뭐든 있어요. 정비 기술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현대차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저희 직원들도 거기서 교육받았고요. 매뉴얼도 한글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 좀 알면 더 유리해요. 저녁 무렵 중고차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역시나 한국차가 압도적이었죠. 중고차 딜러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중고차가 인기가 좋은가요? 최고죠. 특히 그랜저랑 산타페는 나오자마자 팔려요. 한국 차는 10년 타도 멀쩡하거든요. 가격은 어떤가요? 다른 나라 차보다 좀 비싸도 잘 팔려요. 그만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재판매 가치도 높고요. 한 구매자가 스타리아를 보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스타리아를 선택하시나요? 가족이 많아서 큰 차가 필요한데 스타리아가 제일 실용적이에요. 시트 배열도 다양하고 공간도 넓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멋있잖아요. 밤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차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선 차들을 보니 정말 대부분이 한국차였어요. 택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러시아차나 중국차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한국차로 바뀌었죠. 믿을 수 있고 서비스도 좋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차를 탈 건가요? 당연하죠. 다음엔 그랜저로 바꿀 생각이에요. 택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그랜저가 꿈의 차예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역시 현대와 기아 로고가 가득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몽골의 도로를 가득 메운 한국차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차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험한 길을 달리며 가족과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 그것이 몽골에서 한국차의 위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신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품질과 서비스로 인정받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요? 일곱째 날 저는 몽골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어과였죠.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한글 포스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유학 설명회, 토픽 시험 준비반 광고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한국어과 사무실에서 학과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어과가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는 정원의 5배가 지원했죠. 영어과보다 경쟁이 치열해요. 왜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할까요? 취업 때문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한국어 하면 연봉이 30%는 더 높아요. 게다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고요.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3학년 회화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의 실력이 놀라웠어요.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토론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하나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요. 거기서 일하면 미래가 보장되거든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죠. 저는 통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몽골에 오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요. 점심시간 학생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 않나요?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니까 지루하지 않고요. 요즘은 유튜브로도 많이 배워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한가요? 실생활에선 한국어가 더 유용해요. 일자리도 한국 회사가 많고 급여도 더 높으니까요. 오후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아이들의 한국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음악실을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한국 동요를 부르고 있었죠. 상어 가족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음악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노래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K-팝 때문에 한국 음악에 관심이 많거든요. 동요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한글도 배우고요. 한국어 방과 후 수업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를 칠판에 쓰는 아이들의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죠. 일주일에 2번 수업하는데 항상 자리가 부족해요. 학부모들이 한국어 교육을 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미래를 위해서죠. 이제 몽골에서 한국어는 영어만큼 중요한 언어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면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요. 저녁엔 대형 서점의 한국어 학습 코너를 둘러봤습니다. 그 규모가 영어 코너와 맞먹을 정도였어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어 교재가 이렇게 많이 팔리나요? 토픽 시험 준비서는 항상 베스트셀러예요. 한국 드라마 대본집도 인기고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 교재도 잘 나가요. 한 고객이 토픽 교재를 고르고 있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토픽 시험 준비하시나요? 네, 육군 목표로 공부 중이에요. 한국 대학원에 가고 싶어서요. 몽골에서 석사하는 것보다 한국 가는 게 더 좋은 기회거든요. 밤에 숙소로 돌아오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몽골의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는 이미 주류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인상적인 건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용적인 이유로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었죠.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몽골 젊은이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 때 양국의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거예요. 교육은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하죠. 몽골은 그 도구로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몽골 정부의 도시계획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모든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만남이었죠. 울란바토르 시청 회의실에서 도시개발국장 바트바야르 씨를 만났습니다. 일주일간 울란바토르를 둘러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몽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많은 외국인들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더 놀라시더군요. 왜 한국 모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것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요. 몽골과 비슷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한국은 효율성과 사람 중심을 동시에 잡은 유일한 모델이었어요. 서구 도시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중국은 너무 거대하고 획일적이죠. 한국은 딱 중간이었어요. 그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몽탄 신도시 보셨죠?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대중교통 중심, 보행자 우선, 녹지 공간 확보. 이 원칙들이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한국 전문가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스마트시티 기술 부분에서요. 태양광 가로등, 지능형 교통 시스템, 통합 관제센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도입하고 있죠.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에 미래 울란바토르의 조감도가 떴습니다. 10년 후엔 울란바토르 전체가 스마트시티가 될 겁니다. 한국의 세종시나 송도 같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몽탄 신도시의 성공을 보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식 도시 개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오후에는 몽골 최대 건설사의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죠. 한국 건설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특히 프리패브 공법이나 모듈러 건축 같은 신기술들. 공기 단축하면서도 품질은 뛰어나죠. 앞으로의 계획은요? 한국 기업들과 합작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공공건물까지. 몽골의 모든 건축물이 한국 기술로 지어질 날이 올 거예요. 저녁 무렵 한국 기업 주재원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한국말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예요. 몽골 직원들도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일하기 편해요. 가끔은 여기가 한국인지 헷갈릴 때도 있죠. 마지막으로 몽골 문화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몽골의 자발적 선택이었어요. 강요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선택한 거죠. 그래서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단순히 따라하는 단계는 지났어요. 이제는 한국의 좋은 점을 몽골 실정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몽골만의 K-스타일을 만드는 거죠.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반짝이는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펼쳐졌죠. 일주일 전과는 다른 눈으로 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몽골이 선택한 것은 단순한 개발 모델이 아니었어요. 문화, 기술, 삶의 방식 전체를 아우르는 문명의 전환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 누군가의 미래가 되고 있다는 것.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울란바토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펼쳐진 도시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몽골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였죠.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바트바야르 국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선택이 만들어낼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